마음이 이제 다 떠난 상태고 뭐 지금 준비하고 있었잖아. 이미 탈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엄마가 들어왔다가 한번 그 새아빠가 고발해서 신고해서 잡혀 잡혀나가서 나왔다가 할아버지 데려가시고 나는 그리고 혼자 가고. 그렇지. 할아버지 데리고 왔고 너 이제 혼자 찾아서 오고. 너한테 돈 줬다더라. 10원이랑 중국 돈 10원. 10원이랑 전화번호. 전화번호. 그렇게 해서 혼자 어떻게 찾아왔어? 어쨌든 그렇게 한 번 북송 당하고 두 번째 이제 갈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거의 무슨 첩보 영화도 아니고 쑥 지나가면서 엉덩이에다가 뭘 넣어놓고 엄마가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뭔가 나도 눈치 빠르니까 이제 뭐 넣어놓으셨구나 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조용히 새아빠 없을 때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인민폐 중국 돈 10원에 전화번호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눈치챘죠. 그냥 알아서 오라는 거구나.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은 새아빠가 일단 노로 한번 놀리켜 놓은 격이기 때문에 새아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북한 지역에서도 엄마는 감시 대상이었고 어머니는 날 두고 가야 되는 게 누구 봐도 맞는 선택이었던 거고 그래서 저도 그건 알고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어머니가 나 대신 할아버지를 데려갈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찬성했죠. 그리고 나는 돈 10원이랑 연락처는 머리에 외워두고 이거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 돈은 이제 잘 간직하고 기다렸지. 왜냐면 어머니가 가면서 보낼 거라고 했거든. 브로커를 보낼 거라고 했는데 그 일이 또 들려져 버렸대 거기서. 그러니까 그 틀어지는 상황은 나는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오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3월 중순부터는 두만강이 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는 두만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데 소식도 없고 물은 녹아내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릎이 그때 출혈을 했어요. 괜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작했구나. 이게 출혈이 한번 시작되면 저 같은 경우는 엄마도 얘기하던데 압력에 의해서 지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압력이 되기까지 이게 또 사람의 가죽이라는 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기까지 팽창돼서 마지막에 압력이 돼서 지혈되기까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살짝 건드려도 막 아슬아지게 아플 때까지 아파요. 출혈이. 근데 그 출혈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한 번 아프면 나는 기본 보름이에요. 아픈 게 한 일주일, 그 다음 또 회복되는 게 일주일이에요. 그럼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요. 아니죠. 그거는 짧게 말하면 한 열흘 이상은 잠을 못 자요. 그렇지. 그걸 또 새아빠는 3년 가까이 살면서 봤었고, 또 요 임박에는 더 심하게 아프니까 엄청 긴장한 거예요. 왜냐면, 한마디로 인지를 온전하게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얘가 자꾸 아프면 자기가 엄마 왔을 때 뭐 어떻게 애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태 받아보지 못한 호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새아빠한테. 진짜 아프다고 하니까 언제 자다가 깨서 얼음찜질을 하고 눈을 떠다주고 언제 그랬겠어요. 잠을 자야 나는 회복도 빠른데 잠을 못 자니까 악순환인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게 막 아프다가 연락 없죠. 얼음 녹죠. 무릎이 부었죠. 나 지금 안 건너가면 굶어 죽든지 뭐 어쨌든 뭐 죽을 것 같은데 올해를 못 넘길 것 같아. 이곳에 살면 어떡하지 다리는 왜 아프고 난리지 이러다가 자 지금 생각해도 웃기다. 새아빠가 너무 이게 초조했나 봐. 내가 아픈 게 언제 그랬었나. 외가로 내려갔어. 그래서 이모한테 간 거예요. 할아버지 집에 갔구나. 외할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외갓집을 갔어. 외갓집에 간 이유는 이제처럼 이모들 도움 받으려고. 제가 지금 저렇게 아파하는데. 그래서 이모 올라왔어. 엄마 바로 아래 이모죠. 올라와서. 근데 아래 이모 엄청 섬세하잖아요. 맞아. 얘기 딱 듣더니 뭔가 되게 감을 잡으셔가지고 올라올 때 자기 비상금 털어서 사과 2알. 사과 2알이랑 그 다음에 모르핀 하나 얻어왔었던 것 같아. 야, 그때 사가면 엄청 사과 비싸. 2알이면 쌀 한 1, 2kg? 그렇게 비쌌구나. 진짜. 엄청 비쌌지. 그걸 산다는 거는 정말. 아니, 그러니까 어쩌면 전 재산을 나한테 쓴 거지. 조카 아파한다고.
근데 참 웃긴 게 왜 고향에서 내려오는 얘기들 중에 진짜 당장 죽어가는 사람 돼지고기 먹고 싶다 먹여놨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는 얘기들도 가끔 들려왔었잖아요. 나는 왠지 그게 사실일 것 같은 게 그 이모가 사온 사과 내 사과 먹고 싶다 했어. 얘기했구나. 그걸 아버지가 내려가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모가 비상금 다 털어서 2알 사가지고 올라온 거죠. 근데 진짜 그 사과 먹고 다음날부터 진통이 멎었어. 효과 있었구나. 근데 이건 미스테리예요. 근데 그냥 확실한 내 경험이긴 해요. 근데 이건 뭐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여전히 지금도 그때 이모 사과 2알 아니었으면 삼성과 서울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만능 서리 제거기가 판매 첫날 독일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 다리가 좀 더 늦게 회복됐겠죠.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좀 더 냉정하게 말해서 회복 늦게 됐고, 늦게 됐으면 두만강이 또 얼마만큼 녹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그러면 뭐, 또 그 이런 상황에 뭐겠지. 따라서 내가 넘었을지 안 넘었을지도 부지수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게 뭐 우연이 됐든 뭐가 됐든 사과 먹은 이후에 진통이 멎었고, 모르핀 맞은 효과도 있었겠지만, 시기적으로도 멎을 때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과를 통해서 지혈이, 내 몸이 내가 알잖아요. 느낌 좋다. 지혈이 됐다, 지금. 요렇게 빠르면 2, 3일 내로 나 걸을 수 있다. 걸어야 무슨 탈부 가던가 말던가. 내 말이. 그래서 그래. 앞이 안 보여도 할아버지는 2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 그래. 이거는 다리가 한쪽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느낌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또 머리가 좀 나름 총명해가지고 요거를 티내지 말자. 계속 아픈 걸 지그시 끌고 가자. 아픈 척. 네, 그냥 계속 끙끙 앓는 척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이틀 그렇게 연기를 했는데 다리가 점점 이렇게 디뎌봤는데 안 아파. 불편하긴 해도. 걸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이제 결정을 했죠. 이제 엄마 연락도 없지, 얼음은 녹지, 다리도 나사가지, 이제 더 지체할 수도 없지. 그 브로커 집 아니까 혼자 갔구나.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보자. 그리고 엄마가 만약을 대비해서 얘기하기는 했었어요. 정 연락이 없거든, 브로커 찾아가라. 브로커. 그러면 찾아가 봐야겠다 하고 아침 결정하고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지금 다리 조금은 좋아졌다. 지금 몸 상태 좋아서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풍수치료 좀 갔다 오겠다. 그래서 그 카드 놀이는 시작하면 기본 3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잖아요. 누구나 아는 국룰인데. 그러니까 그래. 가라. 그래 이랬구나. 갔다. 허락받았구나. 그래서 친구 집이 그 동네에 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짝 다리를 깡충깡충 뛰어서 그 모습이 새아빠한테는 너무 익숙하거든. 3년 내내 난 그러고 살았거든, 거의. 그래서 에코발 그렇게 하고 내려가고 에어컨디션 좋아 보이. 그래서 안심한 거지. 그렇지. 그리고 나는 더더욱 이거 한짝 다리를 뗐던 거는 봐라, 나 이 몸으로 어디 못 달아난다. 그렇지. 이거였거든. 그렇게 하고 그 집을 벗어난 다음에 이제 2발 찌그덕 하면서 평소면 한 1시간이면 가는 거리였는데 2시간 반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로커 집에 갔죠. 그래 갔더니 왔냐? 그래서 지금 나 가야겠다. 두만강 건너달라.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 집에서 내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워 하는 거죠. 그리고 물도 풀리고 하니까 안 올 줄 알았나 봐.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던 거죠. 그래서 네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 지금 두망에 너 많이 녹았다. 네가 가기는 어려울 것 어렵다. 같다. 여름에 다른 백길 알아봐 줄 테니까 그때 가면 안 되겠냐 했는데 저는요 지금 30여 년 살면서 딱 타협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의 선택들은 다 맞았어요. 그게 하나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인데 아니 지금 나 타협하면 죽어요. 난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가야겠다. 그 브로커 입장은 그거였어요. 엄마하고 많이 친하기 때문에 아니 네 상황 다 들어서 알겠는데 너희 가다 빠져 죽으면 내가 훗날 네 엄마 얼굴 어떻게 보냐. 내 입장도 좀 알아다오. 이건 좀 너무 무리수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사고 날까 봐. 부부가. 네 다리 성취하는 거는 둘째 다 잘못되면 어떡하냐. 근데
그 얘기 다 이해되고 다 설득은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됐었어요. 근데 그때 내 결정은 그거였어. 아, 그래, 이해돼요. 근데 난 여기 있어도 굶어 죽어요. 어차피 가다 빠져 죽으나, 여기서 굶어 죽으나, 혹은 엄마 기다리다 굶어 죽진 않으면 오늘도 지금 이 다리 상태를 봐라. 진짜 이모 내가 대한민국 오기 전까지 이모도 중국에서 봤겠지만 1년 반 이상은 아픈 고통 안에서 시간을 보내. 1년의 반은 거의. 그때는 10여 년째 하고 있었고 굶어 안 죽으면 출혈해서 어디 탈나서 죽어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10대 넘기지 못했다고. 에휴, 그러긴 했다. 그리고 10대 들어서면서 많이 아프기도 더 했어요, 심했지. 실제로. 그렇지. 더 심했지. 이유 없이 아팠어요. 뼈가 늘어나면서 5생일간 출혈하니까. 그렇지. 성장하면서. 그 성장통 겪으면서 출혈이 시작되면 외부로는 지압이라도 하지만 내부는 내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내출혈. 그게 단적인 예가 무릎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중국에 딱 넘어왔구나. 그래서 그랬죠. 아, 진짜 훗날 엄마 보는 모습에 대한 것 때문이라면 내가 여기서 오늘 내가 원해서 갔음을 그냥 글로 잡히고. 남기겠다. 그래서 요거 훗날 내가 이렇게 잘못되고 훗날 엄마 봤을 때 얘가 이토록 가고 싶어 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라도 해달라. 나 지금 가야겠다.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진정하고 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데 잠이 와요. 그렇지. 지금 새아빠는 난리 났을 텐데 뒤집어졌지. 네, 중국까지 찾아와서 신고하는 판인데 뭐 같은 북한 땅에 있는데 뭐 뭔들 못 찾아오겠어요. 어떡해. 그래서 설득이 됐어, 이 여자가? 밤새 부부가 논의하더라고요. 날 자라고 했지만 내 자나요? 못 자고 다 들었죠. 그래서 애가 저렇게 완강하게 나오는데 보내자. 그 결정이 내려져서 아침에 일찍 깨워서 아침에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군인들이 교대한다. 그 교대 시간에 넘어야 되니까 지금 출발해라. 지금 출발해서 7시 반쯤에 위치 알지? 그 뚝에 도착해야 된다. 무조건 반까지는 도착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야 된다. 넘어라. 이제 그 전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쫓아가면 이제 두만강 뚝에 섰죠. 당시에 제 상황은 다리를 겨우 딛는 상황이고 그리고 브로커들에게 진짜 나 죽어도 갈 거니까 말리지 마라. 그리고 정 두렵거든 내가 친필로 원해서 갔음을 이후에 내가 혹 잘못되거든 어머니한테 전달을 해서 내 의지로 간 것임을 증명하겠다. 뭐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두만강 뚝에 섰어요. 아침이다 보니까 동트기 전이었고 많이 어두웠어요. 딱 들었을 땐 새카마니까 물소리만 크게 공포스럽게 많이 들렸어요. 그래도 그 두려움보다는 이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게 더 강했어서 그래서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 그 순간에는 다만 이제 이 다리 아픈 상태에서 1.5m나 2m 정도 되는 여기를 뛰어넘기가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강폭이 좁게 얼린 데를 찾느라고 이렇게 달빛이 아침에 이제 연명이 밝아올 때쯤이니까 살짝 그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음이다 보니까 암흑 속에서 이제 하얗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고개를 숙여서 쫙 그 수면 평면을 딱 봤더니 저 위쪽에 하얗게 땅까지 붙어 있더라고 얼음이. 그래서 짝대기 들고 톡톡 채봤는데 다행히 단단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해서 이제 두만강을 건넜죠. 예,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래. 예, 중국의 뚝에 올랐어? 예, 중국 땅을 밟았죠. 밟아가지고 이제 난 살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두만강 뚝에 올라서서 이제 마을에 진입을 하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까지.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을에 이제 사람들 아침 식사 준비하느라고 좀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택시 오기까지 이제 도심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이제 기지개 펴면서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왕도 눈 마주쳤는데 혹시 여기 마을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어느 마을이래요? 조선족이네. 네. 그래서 친절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택시 들어온 거 타고 쭉 가는데 이놈의 택시가 제가 목적지를 말했는데 바로 목적지로 안 가고 그 마을에서 좌석을 다 채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3좌석 앞에 한 명에서 총 4명을 채워서 시내로 데리고 나가서 1인당 다 돈을 받는. 합석해서. 네.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탔는데 아니 좀 가다가 한 사람이 손 흔드니까 또 택시가 서
그 또 태워. 그렇지. 또 태워 해도 어쩌다 보니까 제가 가운데에 앉게 되고 앞에도 앉고 하는데 제 오른쪽 옆에 앉았던 사람이 아까 아침에 내가 길을 물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반가웠죠.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본인은 이제 출근이라고 그러시냐 하고 가는데 아니 택시가 목적지를 간다기보다는 옆에 사람들이 다 중국어로 뭐 샬라샬라 해가지고 목적지를 가고 있는 거라서 내 목적지는 마지막인지 언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타고 가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거긴가 보다 했는데 어쨌든 택시가 딱 멈췄어요. 첫 번째 멈춘 곳이 어냐면 병방대예요. 중국 병방대? 네, 중국 병방대. 그래서 어머나. 순간에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제 옆에 있던 아저씨가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하는 곳이 여기래요. 그래서 순간 그랬지 나는 나 오늘 지금 큰일 날 뻔했네. 와, 병방대 사람한테 길을 물었어 내가 이랬단 말이야. 근데 딱 내려서 이 사람이 그 접수하는 데 가가지고 뭐 한참 얘기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택시는 가야 되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냥 중국어로 기다리라는 거지. 근데 한참 있더니 보초병이 병방대 보초병이 또 와가지고 내리래요. 나보고. 잡혔구나. 그래서 어머나. 지금 넘어와서 중국 땅 밟은 지 10분이 채 안 되는 상황이에요. 10분이 채 안 돼서 병방대에 잡혀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오래요. 다리 쩔뚝거리면서 들어가서 2층 정도 되는 그 병방대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그때 실감했죠. 나 잡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수갑을 차고 이 침대에다 이렇게 묶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묶여 있었죠. 이게 사람이 진짜 탁 직면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낌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걸 보고 어른들이 가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는 게 이런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너무 절망적이었고 그렇지. 어떻게 넘어온 길인데 10분이 안 돼서 잡혔고 처음에 북송당할 때도 이 군복 입은 사람들한테 잡혀서 애누리가 없었죠. 그렇지. 아무런 뭐가 없었어요. 그냥 잡히면 가는 건데 맞아. 저항할 뭐가 없지. 명분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신고 당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전년까지는 미성년자였고 지금 넘어가면 성인 만 17세가 돼요. 북한에서 공민으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법적에 처벌에 그렇지. 가능한 대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큰일 났죠. 생각이 많지. 한참 상황 파악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네 싶어가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묶인 채 울고 있는데 그 병방대 새끼들은 자기 모자 안에서 여자 나체 사진 날 달랜다고 막 이러면 보여주고 지들은 웃고 떠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나는 지금 울고 있는데 울면서 한편으로는 어디 빠져나갈 데 없나요? 반대 2층이고 또 새살창 다 쳐져 있고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우니까 애들이 이제 군관을 불러다가 또 말도 안 통하니까 그래서 별박은 조선족 군관이 탁 앞에 와서 왔더니 네 이름 뭐야? 이러는 거예요. 이제 말 통하니까 이제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저 좀 살려달라고 나 엄마 찾아왔는데 여차저차해서 지금 10분 만에 여기 갇히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나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놔줄 수 없냐고 뭐 진짜 뭐 할 수 있는 말은 표현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막 얘기하니까 진정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일단 너가 여기에 신고되어 들어온 이상 우리는 문건에 다 자료가 남았고 그리고 너를 살려줄 수 없으니까 꿈 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고 당했다고 해가지고 신고요? 그랬죠. 신고가 나 지금 넘어온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누가 신고했냐? 아까 네 옆에 앉았던 사람 기억나지? 그래서 그 제 옆에 앉았던 제가 길 물었던 그 사람이 저를 신고한 거예요. 뭐 누구 봐도 탈북민이었으니까요. 근데 후회 안 일이지만 그때 신고하게 되면 500원을 줬어요. 런민비 중국 돈으로. 그러면 한 달 월급이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침에 기지개를 쫙 펴다가 500원을 번 거예요. 한 달 월급을 번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하고
돈 받고 간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이 군관이 하는 말이, 너는 이제 문건에 다 자료가 남았고, 돈도 지출이 됐고, 이제는, 너는 살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그 말에 설득당했어. 이게 뭐 더 반박을 뭐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이상은 울었던 것 같아요. 울다 울음도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진정하고, 그러면 여기서 놔주지도 못한데 돌아가면 죽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다. 근데 뭐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나갈까 해서 이렇게 딱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손을 이렇게 좁히니까 이만큼 반 이상이 빠지더라고. 근데 지금 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다시 넣었죠. 그럼 이게 빠지면 내가 도망갈 수는 있는데 여기 2층이잖아.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러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넣는 과정에서 잘못 눌러 이게 쪼여졌어요. 설상가상이야. 짜증나죠. 그거 보고 울었어요. 아니, 기회가 날라갔구만. 일말의 그 진짜 희망이지. 실학 같은 그게 사라져버린 그 순간 거기서 또 울불 터서 막 울었죠. 울다.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 사람 좀 불러달라고 했죠, 다시. 그래서 그 사람 불러왔죠. 왜 부르냐 해서. 그래서 제가 말 통하는 사람. 네, 그 조선족. 네. 뭐라고 근데 했어? 참 지금 제가 생각해도 대견한 게요, 그때가. 그러니까 죽음의 궁지에 몰리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부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얘기해 주신 거 다 이해됐다. 이해됐고 뭐 내가 말해봤자 일 것 같다. 대신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나 스스로 돌아가게 해줄 수 없냐. 중국에도 그 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북한에는 자발적으로 나가게 됐을 때 죄는 죄지만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넘어오자마자 잡힌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스스로 넘어가게 되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련대 정도 갔다가 풀려날 수가 있다. 나는 살고 싶다. 근데 이대로 가게 되면 나 죽는다. 왜냐면 나 지금 혈우병이 있고 혈우병은 피가 안 먹는 병이다. 뭐 구구절절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네가 나를 오던 길로 다시 안내해주면 나는 조용히 없었던 일로 돌아갈게. 그거는 해줄 수 없냐. 막 했더니 설득이 됐죠. 근데 설득이 됐다기보다는 저의 상황을 애처롭게 보아서 그 사람이 그냥 힘을 써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 어린아이의 말에 설득이 됐을까요? 어른이. 그리고 행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본인들의 임무인데 너무 가엾었나 보다. 예. 어쨌든 나의 어떤 구구절절했던 하소연의 마음이 좀 움직였는지 일단 네 얘기 잘 알았고 다시는 이 땅에 오지 마라. 그리고 좀 기다려봐라 이러더니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한 30분 됐을까? 별박은 군관들이 한 대여섯 명이 우르르 와가지고 저시 와라 이러면서 이 아이냐고 이러면서 회의실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가면서 또 궁시렁궁시렁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갔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이 다시 나오더니 너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아까 그 군인 아저씨들 보이냐? 그들하고 논의 끝에 너를 오던 길로 놔주기로 했다. 그래서 이건 어디가 얘기는 하지 말되 놔주기로 했으니까 진짜 약속대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거죠. 잘 됐다. 오, 그래서.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인솔 해주려고 그 사람이랑 다른 사람 양옆에 앉아가지고 지프차 타고 그 병방대를 나서는 순간 전 어땠을까요?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죽어도 아니죠. 중요한 거는 지금 소위 말하는 꼼수를 써서 기회가 온 건데 돌아가는 흉내는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제가 그때 잡혔던 위치를 얘기해 달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내가 정확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어느 마을인데 일단 생각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얘기 듣자마자 지금 이송하는 중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후는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막 머리 굴리고 있는데 시간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아저씨한테
제가 온 위치는 A라는 지점인데 병방대에서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A 지점은 병방대랑 가까운 가까우니까. 지점에 B 지점은 처음에 두만강을 건넜던 그 위치 병방대에서 거리가 꽤 좀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위치를 댔죠. 그 벽돌 공장 있는 그 근처다. 그래서 그까지 예, 가달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를 가는 동안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벽돌 공장까지 갈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나는 넘어갈 게 아닌데 너무 멀리 벗어나면 이 아픈 다리로 또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계산을 다 하다가 그냥 그야말로 임의적으로 어느 위치를 하나 찍었죠. A와 B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여기야 확실하냐 해서 확실하다 저기를 건너가겠다 했더니 그래 건너가라 해가지고 이들은 두만강 뚝에 차를 세우고 나를 지켜보고 있고 저는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다시 북한으로 네, 오는 지금 걸 다시, 지켜보고 있고. 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양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두만강 그 얼음 위 하얀 눈 위에 새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간 까만 점이 하나 유일하게 강 한복판에 있는 상황이었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은 그 중국하고 국경이다 보니까 두만강을 반 정도가 국경선이란 말이죠. 대략으로. 그 반을 넘어서면 북한 군인들이 날 잡을 수가 있고 그 반 전까지는 중국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잡지는 못해요. 야, 근데 이게 보여요. 시각적으로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이제 군경 끌고 순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날 발견한 거죠. 북한 쪽에서? 네, 북한 쪽에서. 그리고 이제 도강 한 사람이 오면 뭐 뜯어내야 되니까 이제 웬 떡이나 싶어가지고 주르륵 몰려도 지금 강 절반만 넘어서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뒤에선 지켜보고 있죠. 그 다음 다리도 참 그래서 잘 써먹었어요. 최대한 쩔뚝쩔뚝거리면서 최대한 지금 어떻게 하지. 근데 숨을 데가 없어요. 강 위에 그렇지. 숨을 데가 없어. 그렇지. 어떻게. 그때 신이라 신은 다 불러본 것 같아. 신의 개념도 없는 애가. 근데 그래봤자 아버지를 불렀죠.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살아생전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나 지금 이래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죽는 애 사는 애 기로인데 나 어떻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짓말처럼 그 두만강 폭이 넓다 보니까 중간에 섬이 있단 말이에요. 자그마한 섬. 근데 이제 홍수 피해를 많이 당하니까 나무가 뿌리채로 뽑혀가다 보니까 웅덩이가 깊게 하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눈이 이렇게 씌어져 있는데 그 깊이가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는 알 수 없고 일단 나는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지 않 내가 뭐 물불 가리겠어요. 그냥 거기에 풍덩 들어갔죠. 들어갔구나. 거의 이까지 눈이 차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 죽었어 하고 이제 그 눈에 얼굴 파묻고 있었죠. 근데 제 느낌은 한 15분 이상인데 실제로는 한 5분도 안 지났을 것 같아요. 지프차 시동 거는 소리 나는 거예요. 예, 돌아가는 소리. 병방대가. 군인. 근데 그 지점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중간 지점이라 내가 갑자기 이제 까만 점이 앞에서 탁 사라지니까 그래서 내가 병방대 사람들이 날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게 누가 봐도 걔 숨었잖아요. 그러면 지켜보고 얘가 두만강 건너가는 걸 확인하고 싶었더라면 끝까지 있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근데 그래. 바로 돌아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빼꼼 해보니까 지프차가 사라지고 저쪽 보니까 아니 이 도강해오던 놈이 사라졌으니까 잡으러 오는 거예요. 강에 들어선 거예요, 군인들이. 북한 군인들이. 네, 걔 끌고 어떡해요? 걸어봐 나 살려라 해야죠. 죽어라 다시 중국 쪽으로 뛰었죠. 그렇지. 그때 이제 뭐 저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그 아픈 다리가 안 아팠으니까 막 거의 뛰다시피 했죠. 그냥 중국 절반 이미 넘어섰으니까 거기선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겨우 중국 땅 다시 밟았는데 중요한 건 지프차가 어디까지 간지는 알 수 없으니까 일부러 논두렁을 거쳐서 저기 멀리 차들이 다니는 그 길로 들어갔죠. 대도로더라고요. 올라서가지고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택시가 마침 오더라 해서 손 들었죠. 지금 온몸이 진흙탕이에요. 논두렁을 헤매 왔으니까. 그래서 택시 세우고 외워두었던 중국어 주소 그거를 말했더니 알아들었다고 타래요. 그래서 탔죠. 그 다음에 타고 속으로 그랬어요. 기사 아저씨 제발 병방대 말고 내 목적지에 조용히 내려주세요 라는 마음 안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제가 아는 길이더라고. 아는 길이다 보니까 앞으로 가다가 우회전하고 바로 우회전하면 공안이에요.
근데 우회전하고 바로 직진해서 쭉 달려가면 그 친척집 목적지. 목적지예요. 그래서 우회전하는 순간 눈 감았죠. 근데 다행히 목적지에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목적지에 내렸죠. 내려서 이제 돈 주고 거스름돈 5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방법은 공중전화 방에 가서 머릿속에 있는 전화번호 눌러서 아무개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더니 친척이 데리러 갈 테니까 거기에 딱 있어라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조급하잖아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날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초조 있게 다 진흙탕이고 초조해하고 있는데 이게 그게 늦겨울인데 그러니까 3월이잖아. 갑자기 우박이 어머나. 우박이 확 쏟아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우비 입고 우산 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 형태는 그냥 아우라만 보였지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공중전화 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초조하니까 이제 지나가는 택시가 하나 있길래 혹시 친척인가 싶어서 문 열고 나갔죠. 그래서 나갔는데 택시에서는 다른 사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택시 건너편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우라가 너무 눈에 익은 거예요. 익숙하구나. 너무 익숙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엄마 이랬거든요. 거기서 근데 이 사람이 서네? 멈춰서네? 그러더니 무비 모자를 보는데 엄마인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거기서 만났네? 예, 선고가 이렇게 된 거죠. 언니 더 뒤집어지게 놀랬겠네. 그치. 그때는 엄마 상태는 들어보니까 영상에 나갔지만 얘 데려와야 되는데 일이 다 틀어져가지고 올해 얘를 못 보나 이러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엄마 부둥켜 안고 살짝 울고 오래 울 수도 없는 상황. 그렇지. 빨리 피해야지. 빨리 피해야 돼. 올라가자 해가지고 바로 그 옆에 이제 친척 집에 올라갔더니 예, 거기에 이제 막내 이모도 그 인근에 있었고 외할머니들 그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그날 살아났죠. 그렇게 탈북을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네. 예. 세상에. 그래서 이후에 한국 와서도 이렇게 옛말 삼아 하다 보니까 그 병방도에서 풀려났던 내 사례는 아직 없어요. 그 비슷한 사례는. 병방대에서 신고를 받아서 귀인인가? 잡은 아이를 다시 오던 길로 놔준 사례는 아직 없어요. 아직 내가 못 들어봤어요. 천운이네. 네. 그런 걸 기적이라. 그쵸. 기적이지. 기인이 도운 거죠. 도운 기적이죠, 기적. 그 다음에 엄마하고도 그렇게 마주칠 거라고는 상상 못 했죠. 왜냐면 지금 친척 집에 전화 걸고 기다리는 거는 엄마를 찾기 위함이었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이 엄마를 찾는 건데 엄마가 갑자기 앞에 나타난 거죠. 예. 그러니까 잘 됐구나 그날. 그- 극과 극의 사건들이 그 하루에 8시에서 11시 사이에 그 사이에. 사건을 다 경험한 거예요. 진짜 극과 극이다. 그래서 놀랄 일이네. 그때 참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죠. 일단 나한테 이런 능력, 궁지에 몰렸을 때 나의 어떤 능력을 한번 실감했던,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서 어찌 보면 기운이, 뭐 소위 말하는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왔던 맞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늘이 합니다. 도왔네. 예. 그렇게 해서 탈북을 성공해서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3년 정도 중국에서